타로 상담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상담의 단계는요, 첫 번째 관계 형성 단계, 두 번째 명료화 단계, 세 번째 질문하기 단계, 네 번째 카드 배열 및 선택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해석하기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상담에서 레포 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레포를 형성한 단계는 무엇이냐? 상담에서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요. 또 상담자가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당연히 전제돼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비밀 보장입니다. 비밀 보장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이야기들,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내담자의 비밀 보장은 필수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인정하시고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로 상담이라고 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또는 타로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계 형성 단계에서 타로 상담의 진행 방법이나 또 타로 상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뢰감 형성이 이후 진행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제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아픈 부분을 찾아서 치료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적 어려움이나 실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담자의 문제는 많은 부분이 공감을 받거나 또 수용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내담자의 문제를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과정에서 신뢰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이 충분히 된 과정에서 이제 상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명료화 단계입니다.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담자들이 왔을 때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고민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고민이 많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요.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곁과지와 중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내담자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또 문제 해결에서 어떤 부분에 접근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로 상담에서 도움이 좀 된다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큰 고민의 덩어리를 좀 쪼개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되게 추상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명료화 단계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좀 구체화됐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제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또 묻죠.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또 지속성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담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 문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으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료화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질문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질문한다는 건 타로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투사를 일으키는 카드를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내가 잘하는 건가요?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일단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내담자는요, 질문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타로 상담자에게 이 문제 제가 있는데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그건 질문이라고 할 수 없죠.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랬을 때는요, 일단 질문의 영역을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영역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부딪히는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일의 영역이죠. 학생이라면 공부가 되겠죠. 이 일의 영역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 영역인지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담자 갔을 때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인가요? 어떤 개인적인 부분, 선택의 문제라든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영역별로 나눠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우선 다뤄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내담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다루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할까요, 말까요, yes, no로 하는 답변을 처음부터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내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것이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의존성이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갈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내담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데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조차도 내담자의 삶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될 텐데요. 그 결정을 단순하게 예, 아니요라고 상담자가 내려준다면 그 결정이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내담자의 삶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겠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로 점을 보러 가거나 또 타로 운세를 봤을 때 바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 결정을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또는 그 결정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이 문제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에서 어떤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